네, 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휴장을 하는 모습이었죠. 국내로 따지면 현충일과 좀 비슷할 텐데요. 그래서 주변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상승 마감하는 모습으로 확인됐고 대체적으로 1% 안쪽의 상승세였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봉쇄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만 이 부분도 국내 증시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만 조심할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가 단연 미국 증시에서만 부각이 되는 키워드가 아니고요. 이 독일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의 전략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는 휴장했고 일단 중요한 이슈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몇 가지 좀 짚어주세요. 네, 몇 가지 좀 짚어드리겠는데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1.8% 상승했고요. 117.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브렌트유도 120달러를 넘어서 121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지금 결국에는 드라이빙 시즌을 맞아서 휘발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강세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중국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가 전망이 된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향후 몇 차례 50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립을 초과하는 금리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질 때까지 50bp 인상을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동시장은 견조해서 실업률이 큰 폭 상승 없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4.25%로 억제할 수 있으면은 대단히 성공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실업률은 3.6%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난주에 10주 만에 최다 자금이 유입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 의하면 지난주에 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서 글로벌 증시에 유입된 자금 규모가 약 26조 원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고무적인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극단적인 약세장에 진입을 하면서 2주 연속 시장에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니켈, 코발트, 리튬 가격의 강세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배터리의 주요 핵심 광물이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제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년 동안 하락할 것이지만은 24년서부터는 재차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광물 가격 안정화의 가장 큰 수혜 업체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를 제외하면 대다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죠. 시장 선점을 위해서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 쪽에서 수익성이 좀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4가지 이슈 정도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말씀 주셨던 대로 유가 항상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이전에 좀 전망해 주신 대로 130, 140 요 정도 돌파할 거라고 보시는 것이죠? 최하 130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네. 거기 돌파하면은 140을 갈지 150을 갈지는 상방은 좀 열어둬야 될 것으로 좀 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보니까 사실 석유 관련해서도 또 EU 쪽에서 러시아가 석유 금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를 아직까지는 좀 실패하는 상황인데 30일쯤에 다시 합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합의가 좀 되면 유가 상단이 훨씬 더 열리는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훨씬 열린다기보다는 네.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승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조금 미미하지만은 점차 이제 130달러 근처로 가면은 갈수록 시장에는 결국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 봉쇄 완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유가 안 되는. 그렇죠. 그동안에 봉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그쪽에서 이제 감소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봉쇄 조치가 이제 서서히 이제 풀리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유가는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30달러 선을 일단 거의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신데 이걸 돌파한 이후에는 또 시장에 지금은 상승 랠리를 살짝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가 향방
상황방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쪽에서 이제 월러 연준 의사가 뭐 50bp 금리 인상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코멘트를 했는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6, 7월 다음에 9월에도 좀 공격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연준 이사는 일단 네. 6월, 7월 두 차례 정도는 50bp 인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9월에 50bp 인상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 얘기로는 일단 인플레 2%, 연준 목표치인 2%로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뭐 금리 인상 해야 된다. 뭐 기존의 시장에서 퍼져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한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자기는 이제 미국 중립금리가 한 2.5% 정도 되는데 네.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 이상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좀 공격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파월 연준 의장이랑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독립적으로 존중하겠다 이런 의사를 좀 보이다가 이렇게 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방향성의 이야기가 좀 오갈까요? 결국엔 인플레를 최대한 빨리 잡으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경제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좀 침체 위험이 있는데 뭐 그런 경제에 대한 얘기도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약간의 뭐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게 되면 더 연준이 좀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있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전 세계 뭐 중앙은행이 대부분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하는데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트럼프 때 잠시 이제 뭐 연준을 좀 압박하기는 했는데 뭐 연준의 의사는 뭐 최대한 존중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냥 그동안의 기조처럼 이렇게 연준이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저는 이렇게 막 너무 적극적인 개입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없으실 거란 얘기시네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좀 최다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뭐 추세적인 반등 신호 이런 건가요? 뭐 추세적인 반등이라보다는 일단은 자금이 들어오면은 펀드 쪽에서는 좀 뭐 주식을 좀 사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뭐 수급은 좀 개선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고점에서 물린 어떤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털어서 나올 것이지만은 그걸 이제 받쳐주는 수요가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자금 유입이 안 되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게 뭐 당연히 시장에는 좋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사실 요새 거래 대금이 되게 낮잖아요. 5월에 일평균 거의 뭐 10조 아래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국내 증시 쪽에서도 자금이 좀 유입을 기대해봐도 되나요? 글쎄요, 이게 글로벌 증시에서 한 26조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 일단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대부분 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글로벌 펀드에서 우리나라 대표주를 산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팔기만 했었는데 조금 수급의 개선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렇게 뭐 크게 기대는 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사실 어제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왔었잖아요. 저희가 모닝쇼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그럼 좀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최근에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씩은 그래도 이제는 좀 최악은 좀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 환율이 일단 고점에서 꺾이자마자 고점 징후가 나오자마자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좀 안 하고 그래도 소폭이나마 순매수하고 그래서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는데 뭐 환율이 다시 한번 뭐 1,300원 근처까지 간다면은 외국인은 또 다시 뭐 매수를 또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좀 매도 규모는 좀 더 늘어날 것이다. 환율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환율이 그래도 어제 좀 급락을 해가지고 고점이 꺾였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기도 하고 뭐 1,300원 근처까지 가기 전까지는 외국인이 조금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신 이슈들 중에서 이제 광물 가격 같은 경우 니켈이랑 코발트, 리튬 강세가 끝났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게 완성차 업계 수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배터리 쪽도 수혜 아닌가요? 배터리 쪽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광물 가격이 오른 거를 판가 인상을 했어요. 판가 인상을 하면서 장기 계약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의 수혜보다는 좀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 판매 수익성이 좀 저하가 되고 있었는데 한숨을 좀 돌릴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광물 가격이 좀 내려가면 다시 재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와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면 배터리 가격은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자동차 업체 쪽에서는 조금 숨통을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 보면은 뭐 현대차도 그렇고 일단 뭐 저점에서는 좀 올라온 모습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전 주가 생각하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상승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주변 여건은 좀 좋아지는 거는 같은데 네. 전체적인 뭐 워낙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지수 움직임하고 같이 발맞춰서 갈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지수가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못 오른다 그러면은 오르는 폭은 좀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오르는 폭은 좀 제한적이지만 지수 움직임 발맞춰서는 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주시네요. 이렇게 좀 주신 이슈들은 봤고 일단 독일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좀 지표적으로 확인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ECB 측에서도 또 금리 인상 이런 얘기 더 빅스텝으로 나올까요? ECB 빅스텝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네네. 있는데 뭐 언제라고는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ECB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인 금리 인상 뭐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원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보다 인플레가 좀 덜했는데 네. 그래도 뭐 지금 뭐 인플레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좀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뭐 보수적이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뭐 글로벌 시장에 발맞춰서 유럽도 같이 이제 금리 인상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볼 것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국내 시장 방향성도 좀 잡아봐야 되는데 사실 미증시가 지금 휴장이다 보니까 또 이제 국내 증시에서 내일 쉬잖아요. 저희 네. 선거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좀 국내 시장 어떻게 오늘 좀 전망하시고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굉장히 또 적었어요. 네, 상승은 맞아요. 했지만은 네. 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역시 뭐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싸움 뭐 하루 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증시의 개별적인 이슈 플레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네.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본다면 지수는 뭐 큰 폭의 상승보다는 뭐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개별적인 주식에 대해서 뭐 순환매 좀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개별적인 종목에서 순환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수가 상승이 뭐 강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글로벌 증시 영향보다는 다른 부분을 좀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곡물 쪽에서도 계속 곡물 에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점에서 꺾였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네. 뭐 그걸 가지고 다시 뭐 추세적 상승을 아직 논하기에는 막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 곡물 인플레이션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오전장이 뭐 강하게 상승할 때는 절대 뭐 따라붙으면 안 되고요. 아, 네.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만은 만약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면은 저쪽의 상승은 제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상승 분위기를 좀 타고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종목들이 오르는데 그럼 전문가님 의견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종목이 오르거나 좀 어느 정도 손실을 메꿨을 때는 좀 현금을 챙겨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이 시장이 어떻게 네. 보면은 자기 종목이나 시장이 오르면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고 빠지면 계속적으로 빠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본전이나 좀 수익을 챙겨 놓으면 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거든요. 네, 계속 네. 시장은 지금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현금 비중이 좀 없으신 분들은 네. 조금 현금 비중을 이번 기회에 좀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사고 싶으면 좀 기다렸다가 또 사면 되니까 저는 네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가 매수보다는 갖고 있는 종목도 손실을 좀 메꿨을 때 어느 정도 현금을 챙겨두고 좀 기다려보자. 네. 이런 좀 전략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방향성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개별 종목 장세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상승 랠리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